네, 안녕하십니까. 시선 파트너즈 이세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튜브 영상에다가 벤처기업에 관련된 영상을 남겨놨더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문사항들, 현장에서 좀 인지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좀 찍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굳이 주제를 나누자라고 하면, 프랜차이즈업을 하시는 분들이 벤처기업 확인 제도, 즉 벤처기업이 됨으로써 저는 창업으로 제공되는 세제택을 좀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창업을 하게 함으로써 제공받는 창업감면, 우리 조특법 제6조에서 제공해주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내용은 정확하게는 창업이라는 기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사업자만 단지 하나 더 낸다고, 혹은 기존의 사업자를 양수도에서 인수해서 신규로 나오는 사업자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사업의 형태 하나를 보고요. 두 번째는 연령이라는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연령이 30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공제 감면되는 액수가 달라진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공제에 감면되는 비율이 달라지죠. 34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연령 기준이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지역에 대한 기준이 있고요. 네 번째는 업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에 따라서 창업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50%만 받을 수도 있고 100%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특법 제6조에 보면 이제 벤처기업들에 대해서는 원래 창업 감면은 18개 열거되어 있는 업종들, 뭐 저희 영상에 여기 자료화면 띄워드리겠지만 18가지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요소 이 두 가지가 충족됐을 때 창업 감면을 해줍니다. 벤처기업에게 제공하는 창업 같은 경우에도요. 벤처기업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벤처기업도 요 업종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만 창업 감면의 혜택을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제조업, 광업, 수도 하수, 뭐 재활용, 폐수물 처리, 그다음에 건설, 통신 판매업, 음식점업, 그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사업 관리, 사업 시설 관리, 뭐 사회 복지 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이런 이제 뭐 기타 등등 한 18개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에게 창업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빠지는 게 도소매업이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프랜차이즈라는 사업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시는지를 한번 고민하셔야 되세요. 프랜차이즈업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출이 어디서 일어납니다,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가 실은 우리 주 업종이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업이 제조업으로서의 매출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프랜차이즈로 창업하셔서 창업 3년 이내에 벤처를 받으시면 창업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겠지만 프랜차이즈업이 현실적으로는 뭐 물류라든가 유통, 도소매, 서비스 같은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실은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기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작해서 재료들도 전부 다 매입해 와서 내가 1차 가공해서 가맹점들한테 제공하는 제조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면 당연히 프랜차이즈업이 주 업종이 제조로 생성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프랜차이즈업들, 우리 특히 식당이나 카페 대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업들은 가맹비, 그리고 교육비, 그리고 물류비, 더하면 뭐 도소매, 유통비용 이 정도가 매출의 핵심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금 열거해드린 이 항목들은 창업 감면 18가지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프랜차이즈업이 3년 이내에 벤처를 받으면 창업 감면이 된다라는 경우 딱 단정지어서 말할 때는 분명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랜차이즈업이 창업을 해서 벤처를 통해서 세제 혜택 이외의 다른 것들을 누리겠다라고 하면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열심히 잘 기술성에 대한 입증과 사업성, 그다음에 지속성
적성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서 벤처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 기업이 나는 프랜차이즈로 사업자를 내서 창업을 한 다음에 창업감면이라는 조특법 제6조에서 제공해주는 55년 동안 소득세 법에서 50% 감면해주는 혜택을 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주 업종이 감면이 되는 18가지 항목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서 그냥 무턱대고선 뭐 가맹비, 물류비 이렇게 끊을 게 아니라 매출을 좀 쪼갠다거나 항목별로 쪼갠다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영역을 2개로 쪼갠다거나 이런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감면받는 업으로 만드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현장에 다녀보니까 프랜차이즈 관련돼서 또 많은 분들이 벤처 신청을 하세요. 벤처를 받아서 우리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싶다 혹은 우리가 상표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벤처 기업을 통해서 관련된 비용이나 비용 절감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자금을 조금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티브로 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투자 유치를 받겠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의도한 대로 벤처 기업이라는 인증을 취득하시면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프랜차이즈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벤처 기업을 통해서 창업 감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일어나는 매출이 도소매, 물류, 서비스라고 하면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없을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내가 일어나는 매출이 재료 가공들을 통한 제조업 매출이다. 이럴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내용들 기억해 두셨다가 프랜차이즈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벤처를 인지하시고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는 지혜가 더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